쏙 들어와서 아마 맥주를 한 잔쯤 마셨을 거예요. 들어와서 한 방에 딱 들어가니까 막 갑자기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통령하고 살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각하를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쫓겨 살고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각하의 부하들이 저를 귀국도 시키지 않고 해서 16년 만에 축구 외국에 살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각하의 부하들이 저를 들여오지 못하는 동안에 저는 미국에서 각하의 존재와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약간의 강제가 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각하는 못 뵀지만 각하의 따님,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모시고 왔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딱 만나니까 제가 좀 살풀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만지고 뺨도 대고 하면서 잘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한테 가서 또, 사모님 제가 이만 해서 앞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그 내양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딱 해서 아버지 없냐고, 제가 사과하고 잘했으니까 저도 좀 잘 와주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시는 큰 방 있죠? 큰 방에서 큰 대자를 딱 잠을 잤는데 꿈속에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이 참 잘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거지만은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그들 때문에 연단했던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고 정치적 거리에서 지나가던 과객, 이 김경재나 한광호에 같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보수를 지키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많은 모이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권이 맞죠? 엊그제 제가 저기 을지로 육가에 있는 장천동 올라가는 경동교회라는 데를 한 60년, 한 50몇 년 다니죠. 교회를 딱 끝나고 제 친구들하고 갈비탕을 하나 먹고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 쏙 들어갔더니 어디서 알만하게 잘생긴 사나이가 와서 김사장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딱 봤더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에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악수를 또 하고, 이거 웬일이시오? 나 이 옆에 평양냉면이 맛있어서 냉면 먹으러 오고 차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당신 잘 돼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 인물도 잘생겼고 가문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스탠포드야 박사고 야망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아니 어쩌자고 해서 그 손석희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흔드는 겁니까? 지금 이 탄핵의 광풍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손석희 JTBC가 데스크톱 스크린 만들어가지고 최순실과 200개 이상의 국정을 농단했다, 이것 때문에 확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 하니까 홍 회장 하는 얘기가 이게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간섭하고 그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 그 말은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이건 단순한 편집권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의 역사를 흔드는 일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특별하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소. 그래서 앞으로 중앙일보가 어떻게 하는지, 홍석현 회장이 JTBC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부릅뜬 눈으로, 역사를 지켜보는 눈으로 주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큰 함성으로 동조해 주시기
인사 방송을 감시 감독한다는 방송심의위원회 박효정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꿀먹은 부분이야. 박효정이라는 사람이 국민윤리 교육한다고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좀 날고기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쫓아갔어요. 당신들은 말이야, 종편이나 신문에서 요만한 사건만 나오면 경고를 한다, 지도를 한다고 날 법석을 하는데, 이 나라 정치를 다 흔드는 JTBC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잘못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그 보수하고 보고를 네 시비를 안 하느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1심의국장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사건이 자꾸 이렇게 전개되니까요, 이거 다 마무리되고 심의를 합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박효종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정계, 보수 농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한테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효정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려면 차라리 물러나야 돼. 마찬가지로 제가 그보다 며칠 전에 KBS 이인호 이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KBS를 들어가서, 아니 제 대학 5년 선배, 아니 선배님, KBS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인데 왜 정직한 보도를 안 하고 촛불 얘기만 하고 왜 태극기 보도는 안 합니까? 엊그제 한국경제 정규재 주PD KBS의 아침 저녁 방송에 나와서 좀 열심히 말발을 세우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PD들이 막 쫓아와서 아우성을 쳤대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그러면 줘서 열심히 얘기하고 안 되면 KBS 이사장 임기가 3년이가 되는데 1년 남았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에 봉급 받아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KBS의 편집과 방송국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KBS가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달라 하는 자세로 과감하게 물러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인호 이사장과 같이 우리 정부에서 추천해가지고 KBS에서 이사로 있는 사람이 서너 명 있어요. 이 사람들 짝소리를 안 하고 살아요. 이거 규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약간의 변곡점을 돌아와서 엊그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각으로 인해서 약간 탄핵 심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는 것을 또 바꿔서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쫙 연대까지를 걸어가지고 했더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걸리고 자기들이 거짓하게 뿌록이 나니까 요약해서 대여섯 개로 다시 만들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내용을 탄핵 재판소에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이 바꿔지면 국회에서 재결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차치고 붙이고 해요. 이 특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검사는, 지금까지의 특별검사는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사람을 추천하면 그 중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이 참여를 안 했어요. 야당만 했어요. 소위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당만 추천한 거예요.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뽑아서 박영수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의해서 뽑힌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하고 또 여당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한다 하는 인식을 받을 만하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수를 더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중 정권 당시에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 밑에서 사장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박지원이가 이 지명한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영수 특검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의당 특검이고 박지원의 특검이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것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 엉터리 최순실 200가지에 달하는 국정농단 소위 전혀 엉터리 조사해라도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나니까 엉뚱하게 제3의 퍼블릭 PC를 동원했는데 그것도 엉터리야.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최상합시다. 박영수 특검은 양심에 맞게 특별검사 활동에 임하라. 박영수 특검은 조작된 촛불 민심이 아니라 태극기의 민심을 무서워하라. 아까 우리 조갑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반성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약호가 죽었어요.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불이 죽었어요. 근데 불이 죽은 게 이것도 JTBC 탓입니다. 맞아요. 200가지의 국정농단을 했다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신 거라. 그 다음날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JTBC 손석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대통령도 힘을 내십시오. 일주일 전에 그 주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은 거리에서 외칩니까?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세요.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깜깜하게 얘기하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